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종류에는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차 자료의 개념과 2차 자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2차 자료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분들에게 2차 자료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면 2차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몇 가지의 사이트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연구에 활용하는지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그럼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도 학습할 내용은 뭐냐면 사회복지조사론 학습자와 2차 자료를 활용한 각종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2차 자료의 개념과 2차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패널 자료라는 거거든요. 패널 자료를 설명을 하고 이 패널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죠? 그래서 2차 자료 활용 방법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나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료에는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1차 자료와 2차 자료는 어떻게 구분되냐면 1차 자료는 조사자 본인이 본인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수집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자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인이 설문지를 작성해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는 1차 자료에 의한 연구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10여 년 전부터 어떠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냐 하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단체에서 동일한 주제를 갖고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존에 누군가가 조사한 데이터 그리고 간행물 이러한 것들을 나의 연구로 활용할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2차 자료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직접 자료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구축한 자료를 내가 내 연구를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잖아요. 이거는 2차 자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볼까요? 1차 자료를 제외하고 본인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기존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자료라고 하면 사례 기록물이라든지 상담일지, 실태조사서, 정부 자료, 기관의 간행물, 발표 논문, 패널 자료, 기타 이렇게 다양한 2차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많이 활용되는 2차 자료로는 어떤 간행물도 될 수가 있고요. 정부 자료도 될 수 있고요. 발표 논문,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박사 논문을 기존에 발표했던 논문을 통해서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이것도 2차 자료를 활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패널 자료도 가장 많이 쓰는 2차 자료는 여기에서 설명하는 패널 자료입니다. 패널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죠? 자, 2차 자료의 분석도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내가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엄청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겠죠. 더불어서 그분들에게 설문 응답 선물을 제공해야 되니 그리고 갔다 왔다 교통편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조사원을 둬야 되고 또 코딩비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과 시간에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장기적 변화 연구에 용이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기존의 자료들은 시간을 주기로 어떻게 그 자료가 산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기로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별로 어떠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장점을 살려서 좋은 연구를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내 연구 조사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인 거죠. 나는 노인의 우울 성향을 조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울이라는 척도가 없이 감정이라는 척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울값을 직접 조사해야 되는데, 우울값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 다른 사람 2차 자료에 있는 감성이라는 값을 갖고 와서 뭘로 활용하는 거예요? 우울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자료는 변수를 자기가 직접 설정하지만 2차 자료는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 내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시간에 따라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이기보다는 과거의 자료들이겠죠. 이미 출간된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1차 자료로 하는 것은 지금의 시점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2차 자료는 대부분 1년, 2년 이전의 자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최신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패널의 경우도요, 제가 이 패널을 갖고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자료를 수집, 편집, 오픈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조금 이따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살펴볼 텐데요. 그 사이트에 올라온 가장 최근의 패널 자료가 아주 빨리 올라온 것은 2019년의 자료가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은 2018년의 패널 자료가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단점, 분석 단위나 조작적 정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노인의 나이를 65세로 규정하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합시다. 노인의 나이를 45세로 규정하고 싶어. 너무 젊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노인이 해당되나요? 그러면 그럽시다. 50세로 노인의 나이를 규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찾은 패널 자료에서는 패널 집단 자체가 모두 다 60세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조작적 정의를 50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패널 자료에 50세에서 60세 사이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60세 이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나머지 어떠한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차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차 자료의 이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2차 자료를 할 것이야. 더불어서 내 연구의 주제에 맞는 변수와 조작적 정의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 패널 데이터가 마침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2차 자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연구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패널 자료예요. 자, 패널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우리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지를 배포해서 회수하는 것은 횡단 연구에 해당됩니다. 조사 시점이 한 번이거든요. 내가 어떤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시의 설문을 받고 내일은 서귀포에 가서 설문을 받았어요. 자, 이것도 뭐냐면 횡단 연구예요. 설문을 응답했던 분들이 1회에, 여기도 1회에 한해서 설문을 응답하고 있잖아요. 시점이 한 번이죠. 횡단 연구에 해당되고요. 종단 연구는 연구 시점이 적어도 동일한 질문에 대한 연구 시점이 2번 이상일 때예요. 그래서 종단 연구는 이러한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연구를 의미하는데, 종단 연구에는 3가지의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동년배 연구, 경향 연구, 패널 연구가 있습니다. 자, 동년배 연구는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58년 개띠의 삶의 질을 연구를 한다 치면 58년 개띠가 10년 전에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10년 전에 누구를 상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58년생을 상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분들의 나이가 50세였다라고 칩시다. 당시. 자, 그러면 종단 연구니까 10년 후에 현재 다시 연구를 반복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연구를 해야죠? 58년 개띠의 삶의 질이니까 마찬가지 58년 개띠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60세예요, 60세. 이렇게 나이는 달라지지만 뭐는 바뀌지 않아요? 이 58년생을 상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동년배, 같은 연배, 동년배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향 연구는 뭐냐면 얘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제주국제대학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 중에 제주국제대학교, 아주 공기가 좋은 곳에 위치한 대학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새내기들의 인식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봤더니, 자, 작년에 연구를 했더니, 작년에 2019년에 새내기가 몇 년생이냐 하면, 그래서 2000년생이 새내기야. 그래서 2000년생을 상대로 설문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현재 다시 그 패턴을 봐야 되니까 새내기를 연구하려니까 2020년에 다시 연구를 하는데, 올해는 누구를 상대로 연구를 하냐면 2000년생이 아니라 2001년생을 상대로 합니다. 그런데 뭐는 같아요? 얘네들이 새내기가 된 거죠. 자, 얘랑은 좀 다르죠. 동년배는 같은 연생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경향은 같은 새내기의 경향을 갖고 있는, 연생은 달라지지만 새내기의 경향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연구를 한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죠. 자, 끝으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패널 연구예요. 패널 연구는 뭐냐면 동일한 질문을, 밑에 있네요. 같은 주제를 같은 대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원래 10년 전에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그러면 현재에도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1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동년배에서는 이때 연구와 이때 연구 대상자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건데, 이 동년배이면서 패널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100명이 고스란히 이때 다시 재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응답. 그러면 이 패널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 100명을 계속 추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0명을 계속 추적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 100명이 연락처가 사라져버리면 100명을 추적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 뭐예요? 설문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유실되겠죠. 처음에는 100명을 상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몇 명이 빠져버리면 95명만 연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설명할 것이냐면, 그러한 패널 조사가 있어요. 네, 몇 가지 패널 조사 볼게요.
패널 조사 데이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 노동 패널 조사가 있어요. 이렇게 한국 노동 패널 조사 아니면 이 사이트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들어가요. 그러면 한국 노동 패널 조사가 있고요. 데이터 가이드가 있고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종단적인 패널 자료가 쭉 모여 있다라는 거죠. 패널 자료는 뭐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대상에게 동일한 질문들을 반복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나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노동 패널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됐던 어떤 그 수치라든지 이분들이 정규직에 얼마나 늘어나고 이러한 변화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한국 노동 패널 조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패널 조사는 비농촌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로 하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와 1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노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나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다운받으면 문항이 엄청 많아요. 수천 문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설로 설정했던 변수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데이터 가이드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서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제한 다음에 분석하시면 훌륭한 연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업체 패널 조사도 있어요. 사업체 패널 조사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든가 아니면 이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겠죠. 마찬가지 데이터 가이드가 있고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있고요. 자, 이 사업체 패널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를 대표하는 패널로요. 상용 근로자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30인 이상이기 때문에 어때요? 작은 사업체는 여기서 배제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연구가 30인 이상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상대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 근로자들의 어떤 그 복지라든지 급여 수준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동 쪽에 관심이 있나요? 한국 아동 패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료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뭐예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한국 아동 패널에 들어가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출력받아서 연구에 활용하셔도 상당히 좋은 논문을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디어도 요즘 핫하잖아요. 그죠? 미디어 통계 포탈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미디어 통계 포탈에 들어가시면 한국 미디어 패널 데이터 및 그 다음에 각종 실태 조사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널이라는 것은 같은 대상자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궤적을 연구할 때 좀 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겠죠. 반면 실태 조사는 같은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연구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한국 미디어 통계 패널은요. 미디어 환경 및 이용 행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패널로 1년에 1회 이상 조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구가 여기에 뒤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좋은 어떤 재현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한국복지 패널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한국복지 패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는 여기에서 노인을 상대로 연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뭐예요?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상대로 연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예요?
변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과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규모, 생활 실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1년에 1회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종단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석사 학위 논문에서는 종단 연구가 다소 어렵다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2019년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매개 효과 검증도 할 수 있고 조절 효과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의 연구는 일반 연구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년 패널 조사가 있고요.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가 있고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를 갖고 연구를 몇 편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청년 패널 조사와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 고령화 연구에까지 다양한 패널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청년 패널 조사는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을 표본으로 1년에 1회 조사하고 있고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2, 3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 졸업자에 대해서는 대한 조사까지만 추적조사가 실시되었고 2012년 졸업생부터는 일례 조사로 종료되는 횡단면 조사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예요? 이동 경로 조사가 패널 조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고령화 연구 패널은 45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으로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저는 장애인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고용개발원으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장애인 관련 다양한 패널들이 있는데요. 고용 패널 조사가 있고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가 있고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 패널과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서요. 장애인 고용 패널은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표하는 패널로 1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있고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 요인을 파악하고 있어서 현재 1년에 1회 조사를 하고 있고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도 장애인 취업률이나 실업률 등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를 위해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방금 전에 살펴봤던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료 받기가 있어요. 자료 받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년도를 다운받을 수 있는지 다운받고 싶은 SPSS 자료라든지 다른 자료도로 다양하게 SAS로 코딩된 자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하나만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과거의 자료들을 전부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압축을 회전하시면 이렇게 저는 1차 년도에서부터 7차 년도까지를 다 다운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자료를 갖고 논문을 쓰셔도 되고 이 7개의 자료를 전부 다 어떻게 활용해서 종단 연구도 실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료를 받을 때는요. 뭐 당연히 회원가입과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나 저에게도 오픈된 자료이고 여러분들에게 오픈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가끔 패널 자료에서 1, 2만 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자료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지금 설명한 것은 전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운받아서 아까 화면 같은 파일이죠. 파일을 열면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다양한 변수 중에 여러분들 필요한 변수만 빼는 거죠.
가구원수 나는 볼 거야. 그분의 출생월은 필요 없겠다. 그죠? 출생연도를 볼 거야. 그러면 여기 얘가 필요하겠네. 출생연도. 그래야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의 학력 보겠다. 응답자의 학교. 그러면 이 변수만 놔두고 나머지는 딱 삭제를 한다든지. 요 밑에 보면 배우자의 정보, 이러한 경제 정보, 상당히 많은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변수만 놔두고 나머지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삭제하시면, 변수가 처음에는 수천 개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삭제하시면 50개에서 100개 내외의 변수만 남고 편집이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언제 연구한 걸까요? 바로 작년에 연구한 거네요. 노인의 사회적 관계 요인이 우울 궤적에 미치는 영향인데, 저는 잠재 성장 모형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SPSS와 아모스를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용했던 자료는 고령화 연구 패널 자료를 갖고 3차, 4차, 5차, 6차 자료를, 제가 연구를 진행할 때는 7차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6차 자료를 활용해서 4차 시의 변화를 살펴본 거죠. 이거는 그 변화를 살펴보는, 아모스를 통해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었고, 그 결과 배우자 유무, 가구 원수, 친한 사람과의 만남, 경제활동 유무, 종교 유무 등이 노인의 우울 수준 초기 값에 그러니까 횡단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가구 원수나 친한 사람과의 만남, 삶에 대한 기대감은 종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 원수가 많으면 시간이 흘러도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과들을 끄집어냈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2차 자료의 개념과 활용, 그리고 패널 자료까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할 거죠. 다음에는 내용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 분석을 통해서 실시하는 연구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제가 진행했던 신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같이 첨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도 놓치지 말고 꼭 구독하기와 시청하기 해주세요. 바이바이.